마지막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브레인의 발표를 맡은 팀장 윤휘원입니다. 제목에서도 유추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시니어 신체 능력 테스트라는 VR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앞선 팀들과 비슷한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시니어층을 위한 신체 능력 테스트 및 맞춤 솔루션입니다.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코치를 따라서 3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 후 결과에 맞는 난이도별 맞춤형 기능성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콘텐츠입니다. 저희의 이 기획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학술지에서 VR을 이용한 똑같은 그런 개발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버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췄다는 강점과 기회가 있고 모션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수치가 부정확해 단순 측정에 그친다는 약점과 위협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 실제 병원 혹은 재활 치료할 때 쓰이는 그 테스트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약점과 위협을 저희의 강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차별성은 최소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테스트, 그리고 VR 컨트롤러와 트래커를 이용한 간단하지만 정교한 측정,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기능성 게임 제공이 그것입니다. 그 제일 좌측에 있는 검증된 테스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1987년부터 미국에서 시행이 됐었던 SPPB라는 간이 신체 활동 능력 검사인데요. 평범하게 선 일반 자세, 그리고 발을 반만 붙인 반일렬 자세를 10초, 그리고 일렬 자세를 15초 유지해서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스탠딩 밸런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멈추지 않고 5번 수행하는 체어 스탠드, 4m 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순발력과 하지 근력을 측정하는 게이트 스피드, 이 3가지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좌측에 있는 화면처럼 통과, 주의, 경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결과를 표시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 게임으로 벽 통과, 꽃 줍기, 징검다리 건너기, 점수 지표에 맞는 난이도별 게임을 제안을 해서 재활 운동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나이, 성별, 신장 등의 신체 정보를 기입을 하고 간단한 튜토리얼을 거쳐 SPPB 기반 신체 능력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 솔루션을 제시를 받아 자세 교정 및 경합 시 고치 순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대 효과로는 하지 근력, 보행 속도, 균형 감각을 테스트하는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낙상의 위협 신호를 발견 가능하고 골다공증 환자의 생활습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모션 캡처하는 장비인 퍼셉션 뉴런을 제가 직접 입고 모션을 녹화해서 유니티에 임포트해 와서 코치에 적용을 시켰고 또 이제 바이브 프로와 트래커를 이용해 플레이어에게 집중력 있는 몰입감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미니 게임에서 꽃줍기 할 때 트리거 버튼 그리고 종료가 달려있는 그랩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작용은 컨트롤러의 끝부분, 즉 이제 플레이어에 연동돼 있는 IK 손끝에 닿으면 이펙트, 소리 그리고 진동을 주어서 시니어층을 배려한 UX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획을 했을 당시 이제 컨셉으로 잡았던 사항들과 레퍼런스 이미지들입니다. 팀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승현수 팀원이 미니게임 프로그래밍, 백업과 데이터 분석을 맡았고 지금 현재는 자리에 없지만 전 유리 팀원이 콘텐츠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고 UI 및 오브젝트 배치 그리고 간단한 모델링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퍼셉션 뉴런과 바이브 트래커 IK 연동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메인 콘텐츠인 테스트 프로그래밍 그리고 문서 작업과 프로젝트 관리까지 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획에 들어감과 동시에 겐트 차트를 이용해 총 개발 기간이란 6주 시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항목들을 나열을 했고
일간, 주간 단위의 계획은 이제 트렐로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물로 이미지인데요. 위쪽에 있는 세 가지 이미지가 테스트하는 장면이고 그 아래가 각각 테스트에 맞는 맞춤형 기능성 게임입니다. 이 다음 순서가 동영상인데 동영상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느낀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좀 많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선 기기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더 테스트를 하고자 했었는데 장비적인 문제랑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서 팀원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금방 다시 자리 잡고 개발에 착수했고 컨트롤러와 트래커의 인식이 좀 중요한 콘텐츠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데이터를 추출할 때 저장을 할 때 이제 제이슨으로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에디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했지만 빌드 후에 나오지 않는 그 과정을 저희가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를 해서 API 그 레벨을 .NET Core 4X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팀원 간의 소통이 원활했고 견고한 기획, 그러니까 저희는 학술지와 논문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한 거여서 견고한 기획이었고 누구 한 명에게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업 배분이 잘 이루어졌던 점은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기획했었던 데이터의 시각화 그 부분이 이제 잠정적 보류가 돼서 아쉬움이 조금 있고 장비가 부채에 되는 장비가 트래커도 있어서 좀 많고 이동이 불편한 특성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실제로 이제 스팀에 런칭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들의 소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 시니어 신체 능력 테스트를 이용해 보다 수월한 자가 진단 및 세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건강 악화 예방이 가능하게 하자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로 신체의 약한 기능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게 하고 기능성 미니게임을 추천받아 재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균형 테스트예요. 코치가 안내를 해주고 앞에 화면에 거울을 두어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발판을 통해서 발판에 정확히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10초 동안 발을 발만 붙이고 서볼게요. 그리고 영상 우측에 보면 제가 직접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0초 이상 균형에서는 일반 자세, 반일렬 자세, 일렬 자세 이렇게 총 3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일렬 자세 같은 경우에는 발이 틀어지면 바로 테스트가 끝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끝. 다음은 투명 의자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발판 위에 올라서서 가슴 쪽에 있는 저 불빛에 머리가 닿아야 인식이 되도록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했고 마지막에 완료가 되면은 이펙트를 나타내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좀 애를 먹었었던 4m 걷기 테스트인데요. 실제로 4m를 걸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연을 할 때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미니게임에서 벽 통과하기인데요. 균형 점수에 따라서 균형 테스트 만점을 받으면 4점 받으면 3단계 통과, 2, 3점을 받으면 2단계 추이, 0.1점이면 1단계 위험.
나오고 이제 이 레벨링은 벽의 개수로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을 고려해 판정을 조금 더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명 의자 앉기 테스트를 기반으로 꽃줍기 게임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점 받으면 3단계, 2, 3점을 받으면 2단계, 0, 1점 받으면 1단계로 마찬가지로 꽃의 개수로 레벨링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단조로울 수도 있어서 꽃을 줍고 흔들면은 파티클 이펙트가 떨어지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m 걷기에 따른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입니다. 징검다리를 밟으면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차례대로 나오고 색깔을 바꾸어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닿으면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와 효과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실 것을 고려해 빠지는 그런 것까지는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당 팀은 개별 피드백을 원했던 팀이라 평가위원분들이 뭐 Q&A 질문하실 부분이나 아니면은 칭찬해 주실 분 아니면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아까 영상 봤는데 예. 이게 이제 재활 훈련이다 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한 4m 공간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이거 아까 줄이 좀 많아서 제가 체험은 못했지만 항상 이제 저 위치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동선을 뭔가 컨텐츠 하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동선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 실제로 현실에 있는 제가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가 끝나면 뒤에 있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컨텐츠 개발할 때도 저런 공간 제약이나 저런 것 때문에 예. 동선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다시 원위치 올 수 있게끔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트래커도 발에 붙이고 또 동작의 정확성을 위해서 퍼셉션 유령까지 쓰신 거 보면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시고 사전 조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 주제로 조금 더 다양하게 하되 이제 테스트가 아무래도 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펙트도 좀 다양하게 놓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운드도 조금 더 재밌게 좀 꾸미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노력의 자세, 아까 SPBB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 있는 접근은 그 컨텐츠를 힘을 있게 하기 때문에 잘하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더 발전할 거라는 관점에서 그냥 제가 개인적 조언은 다 좋은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게 시니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요소는 오히려 그래픽적 요소는 아예 걷어내고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코그니티브 로드라는 그 인지 과부하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능성 게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렇게 집중력을 요하는 기능성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이런 불필요한 기능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 이펙트는 뭐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제 컨텐츠를 집중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얘기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면 더 좋은 프로젝트로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직접 체험해봤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인식률을 많이 올리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분들은 그 헤드마운트 쓰고 체험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운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MR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